기가은비 기술가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본 영상에는 프리픽스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가정 온라인 수업 가족 관계의 이해. 오늘의 질문. 가족 관계는 왜 중요할까? 가족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내 주위의 인간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래와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요. 가운데 나를 적고요. 나의 주위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엄마, 아빠, 동생과 같이 가족은 반드시 적어보시고요. 그 외에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친구 1, 친구 2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밖에도 이웃, 선생님,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리를 짧게, 나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리를 길게 해서 화살표를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내 주위의 인간관계가 어떤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족과의 사이가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먼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과 친한 건 아닐 수도 있죠. 앞에서 그려본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딸, 아들로서의 역할의 수행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요즘은 이웃과 많이 멀어져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웃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을 둘러싼 이런 인간관계는 청소년의 세상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그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관리도 필요하고요. 관심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하나의 인간관계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가족관계는 왜 중요할까요? 먼저 가족관계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 등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기 원만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은 친구, 선생님, 이웃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관계는요, 새로 치면 새의 둥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면서 가족을 가지게 되어 어떤 형태로든지요. 이때 이 가족 관계는 인간으로서 맺는 최초의 관계가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력이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능력에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엄마, 아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 좋은 아이는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고요. 가족과의 관계 형성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족은 다른 인간관계보다 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생활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고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문화가 형성되고 취향도 비슷해지기도 하죠. 두 번째는 경제적 협력체라는 것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같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수입, 벌어온 돈으로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해요. 한쪽이 돈을 많이 쓰면 다른 쪽에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수저라는 말이 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처럼 부모님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애정 결합체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했던 경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친구 관계에서는 손절했을 일을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이나 실수도 용서하고요. 끝까지 포용해 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여러 경우에 자녀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도 하죠. 마지막이 가장 독특한 특징인데요. 운명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가입과 탈퇴가 쉽지 않아요. 어떤 가족이 좋아 보인다고 그 가족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싫다고 탈퇴할 수 있나요? 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선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친구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한편으로는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관계의 유형별 특징과 유대감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가족끼리 더 가까워지고 서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일찍 시작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가족관계를 새 둥제로 표현했죠. 가장 먼저 시작되는 최초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했을 때는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죠. 가깝기 때문에 처한 상황과 요구에 따라서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업을 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경제적 영향이 자식에게도 오겠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내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위치는 어떤지 알아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행동과 의사소통을 지속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주체죠. 주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과 사랑, 신뢰와 협력으로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는 관계예요.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딱 서로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부관계는 다른 가족관계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생활습관이나 성격이 다릅니다. 많이 싸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남편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흔히 부인이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때 남편 맞아? 남의 편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서로가 야속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자식도 키우게 되고 경제적인 부양의 의무도 서로 같이 지게 되는데요. 기대하는 수준만큼 서로가 못 채워줄 때, 내가 더 배려를 받고 싶은데 못할 때 실망할 수 있겠죠. 이때는 갈등을 겪을 수 있고요. 부부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말들 중에 변했어, 속았어 라는 말을 하게 돼요. 특히 속았어 라는 말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줘서 속상해 라는 말이죠. 이렇게 서로에 대해 기대 수준이 높았는데 그걸 미처 채워주지 못할 때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필요할까요? 우선 양성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앞에 단원에서 배웠죠. 단순히 한쪽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모두 져야 합니다.
이때 서로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게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을 노력할게 라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부부 예능 전성시대라고 해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프로그램 아내의 맛부터 시작해서 동상이몽, 에로부부, 1호가 될 순 없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아이도 낳지 않고 부부끼리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가족관계의 중심을 부부에 놓고 사람들이 보려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부관계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관계의 두 번째 유형은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요, 어릴 때는 놀이친구로 시작합니다. 보통 또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같이 놀면서 자라게 돼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선의의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같은 집안에 태어난 형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너는 왜 형보다 못하니? 동생은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못해?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서로 간의 역할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형처럼 이렇게 해봐. 누나처럼 이렇게 해. 언니처럼 이렇게 따라해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아래 동생이 위에 형을 혹은 언니를 따라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가장 가까운 롤모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경우 부모님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부모가 보기에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출생 순위, 터울, 성별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와 몇 살 터울이 나나요? 연년생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것에 따라 다른 특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는 자라나면서 많이 싸우게 되죠. 마지막 특징이 좀 독특한데요. 일생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족 관계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들 일생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형제 자매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죠. 그리고 수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가장 오래 길게 지속되는 가족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성격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한 경쟁적으로 가족 내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요. 이때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서 배려해 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협력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형제 자매 관계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유형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혈연이나 입양으로 맺어진 기본적인 인간관계입니다. 혈연이라는 것은 피가 섞였다는 뜻이죠. 부모가 자식을 출산하였을 경우 생기는 관계입니다. 또는 입양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친자식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자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면서 키우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한 삶이 힘들거나 이혼을 하고 싶을 때도 자식 때문에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기의 자녀가 독립성이 발달하며 가족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래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뽀뽀도 해드리고 가깝게 지내고 잠도 같이 자고 목욕도 같이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때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면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지금도 뽀뽀를 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조금 부끄럽겠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인생 선배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고요.
의견이 다르다면 의사소통을 통해 어른을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랫사람이 대드는 것만큼 서운한 일도 없다고 하죠.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을 부모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큰 자식에게 뽀뽀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독립을 시키지 않고 데리고 살려는 태도는 자녀의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녀, 손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조부모는 가족 내의 연장자입니다. 연장자라는 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구성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최신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실 수 있지만 오랫동안 경험상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죠.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 안식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구오구 내 새끼 하면서 여러분을 마냥 예뻐해 주시진 않나요? 이렇듯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모와 다른 또 다른 포근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여가 생활을 함께 한다든지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최근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사는 다른 앞의 에피소드에서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자 더 크게 사랑한다 말해주던 살가운 손녀였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화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모두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속상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정하게 애정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죠. 교과서 25쪽에 스스로 활동을 해볼게요. 우리 가족의 유대감,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워볼게요. 우선 우리 가족의 가족 관계를 탐구해서 관계도를 그립니다. 이때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에 예시 그림이 있죠? 이렇게 전형적인 가족 관계도처럼 위의 세대를 먼저 표시하고요. 밑에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해도 되고요. 앞부분에 소개했듯이 마인드맵 형태로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도를 다 그렸으면요. 가족의 성격이나 특징, 별명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자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옆에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가족의 역할이라는 것은 집안일, 그러니까 가사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돌봄, 부양 활동 위주로 역할을 적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의 담당이 빨래 개키는 것이라면 내 옆의 역할로 빨래 개키기를 적으면 되겠죠. 그 밖에 어린이집에 있는 동생 찾아오기, 이런 활동도 적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볼게요. 앞에 가족관계도를 그리다 보면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유난히 한쪽 사람에게 역할이 쏠려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엄마에게 일이 쏠려 있다. 엄마가 많이 하는 활동이 요리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음식 당번을 정해서 나눠서 조리한다, 또는 장을 봐오는 당번을 정한다 등의 강화 전략을 쓸 수 있겠죠? 또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략으로는 활동을 정해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낸다 라고 적어보면 좋겠죠. 예를 들면 보드게임을 함께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관계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매우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서로를 힘들게 한 적은 없나요?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